오늘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6인치까지 쌓였습니다. 조기 지원자 수가 증가하면서 올 아이비리그 조기 합격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위기 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특별자수 기간이 이달 말로 마감됩니다. 뉴욕 경찰의 선행 소식이 강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오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낮게 내려앉은 잿빛 하늘과 하염없이 내리는 눈이 겨울임을 실감케 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적게는 1인치에서 많게는 6인치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녹을 사이도 없이 강추위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24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오늘 새벽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발은 하루 종일 이어져 제설 차량이 분주하게 도로에 눈을 치웠지만 서행하는 차량과 한산한 거리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지역에 따라 2인치에서 최대 6인치로 예상됐습니다. 관련 당국은 출퇴근 통근자들의 안전 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인 수요일부터 목요일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대학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어느 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 지원자 수가 증가하면서 올 아이비리그 조기 합격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비롯해 코넬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이 어제 일제히 조기 합격자를 통보하면서 아이비리그의 조기 전형이 1차 마무리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올해 3,854명의 조기 전형 지원자 가운데 714명이 합격해 18.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예일 대학도 4,750명의 지원자 가운데 15.5%인 735명을 조기 합격시켰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지난해 18.3%였으며 예일대도 지난해 14.4%였습니다. 코넬대와 펜실베니아대는 어제 오후 7시 합격자 현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조기 합격자를 통보한 컬럼비아 대학과 함께 이들 3개 대학을 제외한 5개 아이비리그의 올해 전체 조기 합격자 수는 3,4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263명을 이미 크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지원자도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어 왔지만 별다른 묘안은 아직 없는 듯합니다. 경제사범 특별자수 기간이 이번 달 말로 마감됩니다. 뉴욕 중형사관은 오늘 경제사범 특별자수 캠페인을 오는 31일을 기해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지난 1997년에 닥친 IMF 위기 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 중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자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자수하는 경제사범에게는 피해 변제 시 수배가 풀리고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소 고발인의 동의하에 한국 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피해 변제 후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해를 변제하고 자진 입국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주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표 부도나 임금체불, 채무 불이행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접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찾아 기소 중지 사건 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미 천여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클릭하면서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홈리스에게 신발을 사서 신겨준 뉴욕 경찰이 있었죠. 이번엔 자신이 입고 있던 스웨터를 벗어준 뉴욕 경찰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홈리스에게 자신의 스웨터를 벗어준 뉴욕시경 소속의 한 경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 쳤던 날입니다. 라모스 경관의 선행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사진기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 교통부 소속 29세 카를로스 라모스는 이날 아침 9시 맨해튼 미드타운의 로버트 모세스 팍을 순찰하던 중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홈리스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파랑색 스웨터를 벗어줬습니다. 당시 노숙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물에 젖어 신지 못한 채 맨발 상태였으며 더구나 얇은 티셔츠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홈리스인 윌리엄 씨는 경관이 자신은 옷이 많다, 걱정하지 말고 입으라며 옷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옷을 건네준 경우는 처음이라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뉴욕 경관이 맨발의 노숙자에게 양말과 신발을 전해주는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애국법을 근거로 자국민을 비밀리에 사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의 대량 정보 수집이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온 판사는 이날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레리 클레이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무선 통신 회사인 버라이전 와이어리스를 통한 원고 측의 통화 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는 원유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오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와 금값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6센트 내려간 배럴당 97.22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1.03달러 내린 배럴당 108.38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오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시작했으며 결과는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연준이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양적 완화 출구 전략입니다.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원유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리비아 원유 터미널의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바버 부족의 소식과 공급량 감소에 최근 2주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한 국제 유가가 이날 시장에서는 최근에 상승장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져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금값도 이틀간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했습니다. 내년 2월물 금은 전날보다 14.30달러 내린 온수당 1230.1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교통 위반으로 가장 많이 티켓을 받는 경우는 속도 위반이나 운전 중 셀폰 사용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서는 교통 표지판 위반으로 가장 많이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어제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와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의 교통 위반 티켓 발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백구경찰서와 111경찰서는 지난 1월에서 11월 말까지 총 31,312건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 중 교통 표지판 위반이 무려 7,0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좌회전과 우회전 중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총 6,324건이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은 5,962건이었습니다. 이 밖에 차량 유리창에 썬팅을 해 규정을 위반한 것은 2,61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서별로 보면 백구경찰서에서는 교통 표지판 위반으로 인한 적발이 6,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 사용 3,430건, 안전벨트 미착용 3,351건, 다음은 틴팅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반면 111경찰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2,8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안전벨트 미착용, 썬팅 규정 위반, 그리고 운전 면허증 미소지도 60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 표지판 지시 불이행은 394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시경이 발부한 교통 위반 티켓은 총 96만 5,552건이었으며 이 중 교통 표지판 위반은 12만 7,5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스탑 세븐 버스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대학과 퀸즈 맨해튼을 난스탑으로 잇는 버스 노선인데요. 특히 스토니브룩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자회사 볼트 버스가 7번 버스의 왕복 노선 운행을 지난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번 버스는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캠퍼스와 퀸즈 레고파크, 맨해튼 미타운을 난스탑으로 운행합니다. 주로 스토니브룩 주립대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학을 위해 운행될 7번 버스 노선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개설됐습니다. 7번 버스는 매일 10여 차례 출발하며 총 44개의 좌석과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 대형 TV 모니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금은 예약 현황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최소 $7 50센트에서 최대 $12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많아지면 요금은 내려갑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동일 구간 편도 요금은 러시아워 $17 50센트, 평상시 $12 75센트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저렴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승차권 구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